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병들이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열증과 관련돼 있어요. 열로 인해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액이 말라버려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염증도 잘 생기고 세포 손상도 심해지며 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약사님은 90%가 열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만큼 열증에 의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열만 잘 잡으면 명의가 되죠. 밀가루, 커피, 소고기, 닭고기, 홍삼 등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은 거의 없어요. 양기가 딸리더라도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나 식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아픈 분들은 열이 넘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제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도 열이 넘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열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혈과 음이 충분해야 하고요. 마음의 평화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몸은 열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몸이 차가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에 문제가 있거나 건조하고 생열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고 유방이나 갑상선, 자궁 등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뇌동맥-꽈리나 뇌출혈, 치매, 파킨슨, 불면증, 이명,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도 열증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많은 병의 원인이 열증 또는 혈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몸은 차가울까요? 혈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열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간혈과 심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에서 혈을 저장하기도 하고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간에 열이 차 있다면 혈도 마를 수밖에 없어요. 또 혈어가 있다면 진액이 말라버려 담즙이 분비되지 않고 간에 다시 열이 차게 되죠. 혈어와 간혈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혈이 부족하면 열을 순환시킬 수 없습니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체온 유지잖아요.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면 혈액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혈 부족에 시달리니 외부 온도에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온 동물이 되어갑니다. 열이 순환하지 않는다는 말은 열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고 열이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이 차갑다고 내 몸에 열이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열이 순환되지 않고 특정 부위에 정체돼서 대부분의 몸은 차갑지만 열이 모여있는 곳의 조직이나 기관은 망가지게 됩니다. 당뇨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간과 췌장에 열이 많이 있고요. 장 점막까지 말라버린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혈당 피크가 엄청 높게 치솟죠. 간과 췌장에서 담즙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야 하는데 간과 췌장에 열이 가득 차 진액이 말라 있으니 어떤 것도 제대로 분비될 수 없어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막힘을 뚫어 열을 빼내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편중된 열을 빼서 온몸에 순환시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치료가 정말 까다로운데요. 다른 질환에 비해 망가진 조직이 너무 많고 진액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열을 빼내고 진액을 채워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절대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그 외 영양 물질로도 당뇨를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영양소 부족으로 회복이 안 될 때 회복시키는 재료를 공급할 수는 있지만 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혈을 채우기 위해 액상 미네랄이나 실크 아미노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캐롭 추출물이나 마그네슘, 크롬, 아연 등의 미네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뼈대 없이 흩어진 나무까지 불과해요. 재료에 그칠 뿐 근본 원인인 열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뼈대를 먼저 세워줘야 나무까지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열증을 해결하고 신수 보충을 해야 말라버린 진액과 위 점막도 촉촉해지며 소화액 분비, 호르몬 분비도 잘 이루어집니다.
열증을 해결하는 것이 당뇨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료들을 퍼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열을 빼내는 기간도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열을 빼내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열을 먼저 뺀 후에 음과 혈을 채워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진액이 잘 분비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누수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재료 공급이 필요하죠. 궁극적으로 열을 빼내지 않고 재료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면 기간도 길어지지만 영양제들을 끊으면 다시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요. 그럼 그때 당뇨는 영양요법으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순서가 잘못됐을 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제대로 된 순서를 밟아 나가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당뇨는 이미 손상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질환들보다 비용이 더 들고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여유를 갖고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좋아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ADHD나 틱장애, 불면증이 요즘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수승 화강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수기가 위로 올라가 윗부분은 시원하고 열은 아래로 내려가 아래는 따뜻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장의 열과 간의 열을 잡아주면 열이 위로 뜰 일도 없고 이런 질환도 잘 해결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수승화강이 안 될 때에는 열증을 잡는 영양요법과 함께 억지로라도 열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족욕이에요. 족욕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게 되며 교감신경이 안정됩니다. 족욕을 통해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심장이 허덕이지 않고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교감신경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심장의 체온이 내려가니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족욕을 하시라 말씀드리면 귀찮아하시며 반신욕으로 대체하거나 건식 족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드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가 놓는 습식 족욕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신욕은 열이 많은 분들의 경우 오히려 열이 위로 뜰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건식 족욕은 발만 따뜻해질 뿐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습식 족욕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팁 하나가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능의학 병원이나 한의원, 약국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돈을 쓰고도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더 망쳐버리거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건강법 중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자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궁금한 게 정말 많아서 유행하는 건강법을 대부분 따라해보는 편이거든요. 안 좋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못해도 3세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 역시 건강이 망가진 적도 많았고요. 건강이 망가지면 뭘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 자료도 찾아보며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무식하게 알아낸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쌓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식생활이나 영양요법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잘못하고 있는 방법들과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제 영상 자주 보세요. 항상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고요. 나쁜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나임을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